네, 안녕하세요. 레얼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센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 휴식을 취하고 와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주말을 앞두고 다우 지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1.74% 상승하면서 금요일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1월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것에 비해 다우 같은 경우는 셧다운 영향력으로 해서 한번 밀렸었죠. 보시면은 이 구간이 셧다운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해서 셧다운 전후로 밀렸었죠. 정확하게는 셧다운 바로 전에 화웨이 문제가 터졌었죠. CFO를 체포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대두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이제 서로 뺨대기 때리고 뒤돌아서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이쯤부터 해서 12월 초부터 해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25,800대에서 21,700대까지 갔으니까 4,000포인트가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400포인트 이상이 밀린 거죠. 2200포인트에서 1800 간 그런 느낌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셧다운까지 합쳐졌던 것이 이제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서 이제 26,00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미증시 다우앤 나스닥 저항 구간 근처에 왔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 구간 근처에 왔다. 요거를 돌파해서 이렇게 쭉 날아가려면은 기대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겠죠, 당연히. 밀린 걸 다 회복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날아가려면은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건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겠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말에도 지난주에도 조금 좋은 얘기가 오갔다, 고위급 간부가 베이징에서 좋은 얘기가 오갔다라고 하고,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내용이 오가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날짜 내에는 합의가 도장이 찍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가 긍정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3월 1일이 되어도 3월 1일까지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아도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그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대화가 잘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바닥까지 밀렸다가 쭉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저항 구간에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12월 달에 그거 드린 거니까 새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보시던 겁니다. 7,500포인트에 거의 다 와 있어요. 7,472포인트니까 이제 거의 다 와서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갈 구간에 다 오지 않았느냐. 서로 이제 훈풍이 불고 이제 새로운 좋은 이슈거리가 나오고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죠. 일단 금리 쪽 같은 경우 FMC 쪽이 워낙 우호적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잘해주고 있잖아요. 11월 말에서 12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거리를 덜었잖아요. 밀려도 회복시켜주는 정도, 하단을 막아주는 정도는 FMC가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도 대화를 잘 해나가고 있다. 결론은 미증시는 저항 구간에 왔고, 그럼 쉬어야겠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쉬어야 한다. 우리나라 증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는 구간에 왔다. 제가 요 구간, 요 갭은 메워지는 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메워지는 갭인데 요 소멸 갭인데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쉬면서 요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쉬면서 힘을 좀 모아야 더 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코스피는 1월에 급등, 뭐 미리 나왔죠. 1월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미 급등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휴식, 갭 소멸 후 휴식 구간, 힘 모으기 구간이죠. 자, 다음 코스닥. 코스닥은 꾸준히 뭐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1월에는 좀 약했고 2월에 올라오는데 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700 포인트 위에, 제가 740 포인트 위에 가면은 슬슬 이제 둔해질 거다. 740 포인트 뭐 위에는 올라가도 좀 저항을 받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가 1차 목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종가가 247.5포인트에서 여기서 이제 갭으로 밀렸잖아요. 근데 한번 뭐 거의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뭐 크게 언급을 안 드렸는데, 반등이 나와도 740에서 750 사이 정도, 747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740에 750 사이 정도까지 오면은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고 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코스닥은 천천히 꾸준히 올라서 2월에까지 좋았잖아요. 까지 꾸준한 상승. 저는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수준하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급하게 밀리게 돼 있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돈 벌 만한 구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은 외국인 강력 매수가 이미 들어왔고, 연기금이 한 발 걸쳐 있다. 걸쳐 놓으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보시면은,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은 코스닥, 코스피 다 조금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 매수를 했죠. 300억이니까. 이게 금액이 코스피가 많은 것 같아도 코스피는 뭐 1000억, 2000억 매수해도 양이 기별도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한 300억 이상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매수를 했네. 뭐 대규모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좀 힘을 좀 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 좀 했다라고. 둘이 시장 규모가 다르니까. 대신 코스피를 이제 기관이 뒤늦게 매수를 붙어서 따라하기 시작하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서 2600억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에서 코스닥도 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연기금에서 또 345억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을 매수해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온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다. 수급적으로. 대신 시황적으로 조금 쉬어야 된다. 그리고 2월의 공략 섹터는, 공략 섹터 가장 큰 섹터는 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여기에 폴더블 정도를 낄 수 있다고 했죠. 그쪽을 낄 수 있다. 요 정도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월에는 남북경협주는 조금 쉬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위자리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대시해야 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서 수익 실현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북경협주 수익 실현 구간을 찾는 자리,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먹으려다가 조금 거기서 뭐 팔고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약간 수익 난 것까지 다 깎이면 아깝잖아요. 물론 날아가면 좋겠지만 저항 구간에 오면은, 그리고 한 차례 쉬어야 되는 구간에 오면은 좀 보내주는 게 안전한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폴더블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뒤면은 삼성에서 뭐 갤럭시 뭐 F 뭐 폴더 뭐 요게 이제 공개가 되죠. 20일 날.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나서 재료 노출로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폴더블도 슬슬 한 번은 보내줄 구간,
매도할 구간이라는 거죠. 매도하고 지켜보자. 요 정도 구간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먼저 선상승이 나온 종목들, 대장주들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기 테마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장 계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가 대장주다. 그리고 기준은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이 버티면은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자, 바이로메드 제가 영상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제일 뭐 즐거워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바이로메드는 제가 30만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종목은 뭐 최고점이, 역사적 최고점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30만 3,800원, 그러니까 30만원 부근인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27만원 넘어가고 하면은 10%도 안 남았는데, 그 10%도 안 남은 구간을 위해서 굳이 이걸 더 들고 가고 싶진 않다. 한번 정리를 하고 설 연휴 전에 현금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 천천히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현금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온 거고,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엄청난 피레침 같은 게 있죠. 피레침이 있고, 여기도 하나 또 있고, 유한양행이 뭐 지금 신약개발로 라이선스 아웃 나온 쪽은 대장은 대장이에요. 근데 옛날 한미약품처럼은 지금 못 움직이는 거죠. 시장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한미약품은 시장이 좋을 때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땐 구간 자체가 코스닥이 6년 만에 저항을 돌파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랑 해가지고 막 붐이 일어서 날아갈 때였고, 작년 11월 이때는 투심이 제일 안 좋을 때 아니에요. 그쵸? 10월 달에 그 역사상 최고의 하락을 겪은 코스닥 이후 라이선스 아웃이 나온 거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은 해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투심적으로. 뭐 올해 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꾸준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유한양이 역시나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기술력이 있다 보니 기준 정도는 될 수 있다. 이 유한양이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제약바이오를 계속 매매해도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로메드가 대장이라고 했는데 대장이 휴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안주를 찾아야겠죠. 이 대장이 지금 이 구간에서 휴식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종목이 휴식을 취하고 가격이 좀 휴식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가격이 좀 좋은 가격이 주면은, 그러면은 좀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겠지만, 일단은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규모 작은 종목들은 일단 버리고,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대안으로 볼 수 있을 법한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뭘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장주랑 기준은 유한양행인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대안주 찾는 법 뭐였죠? 기왕이면은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 그리고 당뇨나 당뇨병이나 표적항암제, 뭐 요런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고 세상이 원하는 쪽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런 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HLB 같은 종목이 이제 곧 임상이 조만간 끝나죠. 자, HLB 같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HLB는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작년에도 이 종목으로 이제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해서 뭐 엄청 기분이 좋았던 종목, 좋은 기분이 있던 종목이죠. 보시면은 작년에
36,000원에서 뭐 15만 원까지 갔는데 이거를 뭐 다 뭐 바닥에서 끝까지 뭐 내가 뭐 수익을 냈네 이런 건 아니고 한 100% 이상 정도의 수익은 났던 종목입니다. 누구나 때 맞춰서 매매하면은 다 매매할 수 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했고 순식간에 급등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상한가 몇 방으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시 한번 이 외에도 다른 후보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 좀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왜냐면은 메지온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건 이미 벌써 신고가 지난번에 뚫고 좀 쉬었었는데 다시 한번 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한 종목인 거죠. 강한 종목. 작년에 HLB랑 메지온이랑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이제 뭐 멋지게 수익이 났었고 바이오 쪽은 그리고 뭐 제넥신 정도 관심 갖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넥신도 보여드리면은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이미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쉬게 되면은 그때 관심을 갖던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나오면 관심 갖던지 하는 방법이 있죠. 한 요 정도만 와도 75,000원 부근만 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75,000원 부근만 와도 75,000원대 뭐 안 올 수도 있어요. 가격은. 근데 옆으로 좀 이제 과열을 충분히 시키고 나서 가는 거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들은 당장 대안이라기보다는 관심 갖는 정도.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 기존에 밀렸을 때 눌렸을 때 매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그리고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 이제 요거는 꾸준해요. 종목이 꾸준하고 언제든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정도가 지금 바이로메드의 대안주가 되지 않겠느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이로메드를 쉬는 구간 동안 매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모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4천억은 되잖아요. 스텝바이오텍도. 자, HLB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건 시총 상위 종목이죠. 3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거를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저기 막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이게 대장주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시총은 돼야지. 최소한의 시총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런 텔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느 정도 크잖아요.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저희도 말씀드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6천억 정도 되죠. 이런 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면 7천억 되고 6, 7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몇백억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가의 호가가 왜곡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러니까 굳이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해드리는 거예요. 비주류에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기술력은 있더라도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은 제가 그렇게 언급을 잘 안 해드린다. 요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랑 강스텐바이오텍 뭐 요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텔코는 약간 좀 도깨비 같은 종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텔코는 RF제약 요런 거는 얘는 도깨비 종목. 한 번씩 뭐 이게 비보존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어. 자회사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슈가 될 때 급등 급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하시라고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쪽에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는 어려운 종목. 매매하기 좀 편한 거는 HLB나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거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임상도 이제 조만간 해결이 되고 올해 상반기에 다 해결이 되겠죠. 여름쯤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봄 정도에 임상이 끝나고 그런 요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스텐바이오텍도 뭐 꾸준히 좋은 종목. 요런 쪽을 보세요. 그래서 바이로메드가 나빠서 매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더 갈 수도 있고 30만 원의 저항을 받고 뚫어내면은 신고가가 되니까 메지온처럼 신고가가 되는 거잖아요. 메지온처럼 신고가가 되는 거니까
신고가가 됐다는 거는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요거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고가 달성 종목은 보유자 모두가 수익 중인 종목, 손실 본 사람이 없는 종목이에요. 정말 극소수 빼고는 수익이 안 난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으로는 크게 손실 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고가 종목인 거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마인드가 좋겠죠. 더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래서 뭐 신고가 달성 종목은 물려도 매수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매주는 최근 많이 올라왔습니다. 17,000원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이제 2019년이 됐으니 2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17,450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제가 여러분 이거 종목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말은 못해요. 이거를 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사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더 가더라도. 근데 HLB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10,000원에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당장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있는, 이슈가 좀 가까이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올라온 것도 얼마 없고 반등만 노리더라도, 보시면 여기서 반등만 간단히 노리더라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한 20% 정도 이상은 나오잖아요. 만약에 돌파를 해서 뚫어내서 올라간다면은 전고점까지 뭐 가능성 있다. 전고점을 꼬리 빼고 본다고 해도 13만 원이면은 거의 50%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제가 원래 추천을 많이 안 드리죠. 근데 바이로메드 매도한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시총이 작은 종목은 제외하시고, 시총이 되는 종목 중에서 임상 3상 시험 중이고, 혹은 이제 표적항암제나 아니면은 당뇨병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원래 당뇨병이 좀 더 관심을 받다가 최근엔 표적항암제 쪽에 이제 아마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은 종목은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빨리빨리 정신이 부지런한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소수다 보니까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원래 종목을 많이 드리진 않는데 지금은 시장이 좋고 최근에 손실 보신 분들이 좀 복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월 작년에 좀 힘들었던 분들 앞으로 시장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되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을 보나, 지금 기대감 갖고 올라오는 걸로 보나. 근데 저항의 모든 증시가 한번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은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라. 급등을 노리면 잘못하면 다친다. 크게 다친다.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지난달까지는 급등주나 이런 걸 조금 노려도 되는 구간이었어요.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월, 12월, 1월 3개월은 가능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잘못 노리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설 연휴 전에는 제가 약간의 현금을 좀 들고 가 보시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적당히 또 이제 찾아서 이제 돈을 다시 한번 쓰자라고 말씀드렸죠.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 없으면 또 천천히 이달 말까지 조금씩은
현금을 한 2-30% 정도는 들고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해서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에 가시는 것 같아요. 대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쪽은, 혹은 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래 보고 싶은 종목이라도 한번 매도했다가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남북경협주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다 2월 달에는 좀 쉬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다가 이제는 이틀 남았잖아요. 오늘도 뭐 몇몇 종목이 뉴파워 프로즈마부터 시작해서 몇몇 종목이 좋았는데 좀 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폴더블은 오늘도 이런 종목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더 갈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쯤 되면 보유자들은 어디서 매도할 것이냐 찾는 거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10,000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벌써 19,000원이면 90%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 신규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할지 찾으시면 돼요.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15,000원까지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가져가 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근데 새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걸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우리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쉬게 놔두라고 했는데, 뭐 지금 추가적인 급등이 이제는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대한광통신 같은 거 이런 거 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시고 차라리 KMW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라고 했잖아요. 바닥에서 좀씩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앞으로 더 갈 종목들을 밑에서 잡을 생각, 좀 저렴하게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올라가는 말을 올라타는 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라면은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제 본업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주식을 재테크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종목을 컨트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섹터를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순환매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쉬어야 하는 것들,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조금 미리미리 말씀드려요. 내일부터 안 가니까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갈 수는 있더라도 이젠 슬슬 매도할 자리를 찾으세요. 혹은 신규 접근 알아보시는 분들 이 섹터들은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가주세요 하고 미리 대응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급하게 매수 안 하고 미리미리 알아볼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을 분석해서, 글로벌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니까 분석을 드리고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여유가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대신 자신 없으면은 한 30% 정도는 미중 무역 전쟁 그 합의가 발표 나올 때까지 30% 정도는 현금을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섹터는 좀 쉬세요 하는 쪽은 웬만하면은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고 새로 말씀드리는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월에 제가 공략 섹터는 해가지고 매년 1월마다 공략할 법한 섹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세먼지가 있었죠. 50 같은 경우 1월 달에 말씀드리고 꽤 괜찮았죠. 이것도. 그리고 이건 마스크 관련주로 이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웰크론이 뭐 엄청 좋진 않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다 플러스권에 있잖아요. 제가 위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레벨은 당장은 제일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번 치고 갔다가 쉬기 시작하는 거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갈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쉴 때, 쉬면은 이런 거를 천천히 담아놓는 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위닉스랑 대유위니아 같이 말씀드렸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요거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원래 미세먼지 관련주 할 때 제일 많이 매매하고 좋아하는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라고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공개해 드릴 때는 이 종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종목을 자주 매매하고 좋아하는 종목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보인 대로 말씀드린 거 지금 당장 좋지는 않아요. 당장은 위닉스가 더 강합니다. 주가 레벨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닉스가 먼저 올라갔다가 쉬고 있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쉬어야 돼 이제. 그래서 금요일하고 오늘 쉬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 쉬어가지고 이렇게 밀린다. 예를 들면 뭐 16,000원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눈치 봐서 조금씩 담아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쉬는 구간에서 미리 담아놓던가 아니면 주가 레벨이 높은 거를 치고 빠지기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거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어디서 빠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을 그냥 들고 있다가 수익 나도 꺾인 거 모르고 수익 나도 그걸 다 깎아 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한두 종목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익 난 종목을 깎아 먹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종목 중심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봄 되면 혹은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추위가 좀 가시면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황사 미세먼지 막 넘어오잖아요. 이슈가 되면 한 번 더 튈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는 그럴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섹터는 나중에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틀릴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맞던 틀리던 AS를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릴게요. 중간중간 언급해드리면서 반도체주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황이랑 섹터 꾸준히 읽어드릴 테니까 요 밑에 보면은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궁금한 점이나 뭐 내용 좋았다 하면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시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되시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